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 읽기 빠르게 시작할게요. 네. 바빠서요. 네. 드디어 화성시 4개 선거구의 후보자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어제 11일 밤에 이제 민주당에서 화성정 및 이제 몇 개 경선했던 지역 이제 공천 결과가 발표가 났거든요. 네네. 정지역구가 사실 이제 후보자들이 많이 등록도 했었고 을지역 처음에 을지역이었으니까 네. 10명 이상이 이제 후보자들 등록을 했었고 그 중에서 민주당에서는 3명 경선으로 해서 국민 경선으로 치러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11일 정도 이제 국민 경선 ARS를 돌려가지고 했는데 뭐 결과는 지금 전용기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죠? 네. 예비 후보, 그분이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셨는데 지금 화성 정지역 민주당 이제 경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어제 경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천 네. 확정이 돼서 화성시 4개 선거구의 이제 후보자들이 다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화성 갑 지역은 뭐 제일 먼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되고 다만 이제 지금 민주 단일화가 단일화가 14일 아직 안 됐죠. 이번 네. 주 주말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14, 15일 정도 진행이 돼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나와요.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화성 을 지역입니다. 화성 을 지역이 좀 네, 핫하죠. 화성 을 지역이 핫한가요? 뭐 어쨌든 이제 핫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 보니까 이제 세 명의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지금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시고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 그리고 공영훈 민주당 후보에서도 이분도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인재 영입하셨던 분이라서 인재로. 네. 지금 을 지역에서 이제 후보로 확정이 이제 나오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지역구인데요. 병지역구는 이제 저희에게는 익숙한 인물들이에요. 최영근 시장님은 이제 전 시장님이시고요. 그렇죠. 이제 네. 권채승 국회의원님은 3선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화성 이제 정 지역구가 이제 어제로서 확정이 끝났기 때문에 네네. 이제 주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역 유경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제 지금 강남 어디였지? 어디 지역구 지금 소속이신데 지역을 네. 바꿔서 지금 나오시는 분이시죠. 거고요. 예. 교체되셨고 이현우 국회의원님도 사실은 화성 을 지역구이신데 지금 정 지역구로 해서 개혁신당으로 이제 당을 바꿔서 나오시고요. 전용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화성 정 지역구는 현역 다 국회의원 분들이세요. 네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은 굉장히 험지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또 변수들이 많아서 험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근데 그 전에 지금 이제 그 전에 3월 11일에 이제 국힘에서 유경준 의원을 강남 병에 올 지역구를 두신 분을 네. 이제 현역이 이제 전략공천의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강남 병에서 지금 화성 정 지역으로 나오실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최영근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범죄 여력을 보면 그 시장님 현직 시절 때 그때 지방 공무원법 위반을 한 혐의로 선고를 받은 형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지금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정보 조회를 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지역 우리 지역에 나오는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화성 을 지역에서도 지금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을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네. 경선을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지금 거의 전략공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기사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자, 한정민 다음으로 후보요? 네네 그렇죠. 새로운 한번 인물로 인터뷰를 보여져서 좀 해보면 좋겠네요. 이제 화성시 두 번째인가요? 네. 네, 두 번째 기사인데 남양호라고 화성시 이제 서부권의 서해 바다로 이제 흘러가는 네. 엄청 큰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네. 인공 담수호인데 여기가 물이 더럽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이제 농사 짓는 부분이나 이제 환경 지킴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남양호의 수질 개선을 계속 얘기를 요구를 하고 하셨어요. 계시죠. 왜냐면 이 물로 사실 그 주변에 농사를 짓고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축사에서 물도 먹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물이 너무 이제 더럽다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5등급입니다. 이게 네. 농업용수용 기준으로 5등급이고요. 참.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는 이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네네. 근데 뭐 5등급이라서 뭐 쓸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권고하기로 4등급까지는 이제 수질을 대야지 좀 쓸만하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권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등급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서 남양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국고 보조 사업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양호 유역의 이제 B점 중간 관리 지역에 이제 B점 뭐라고 그러지? 중간 저수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남양호 흘러가기 네네. 전에 중간에 하나 저수지를 볼을 인공 만든다는 저수지를 얘기네요. 만들어서 네, 예. 네. 그래서 B점 오염 원인이라는 것도 저 말도 잘 모르겠어서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B점 오염이라는 게 원인이 정확하게 점으로 찍을 수 없을 만큼 예를 들면 도로에서 흘러나오는 거라던가 그런 뭐 축사 분뇨 같은 데에서 쌓아놓은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원인은 어디서 나왔는지가 좀 확정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하지만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중간 이제 보호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서 한 번 더 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양으로 하는 거를 이제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이제 나라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좀 더 요청을 해서 다른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질 오염에 대해서 오염원을 예를 들면 뭐 산업의 오염 혹은 뭐 네. 생활 오염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이미 사전 조사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오염원이 정확히 보여지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오염원을 개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향남의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을 하고 화성시 기본 대책은 향남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를 하고 가축 사육 제한,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등의 설치 등이 있는데 네. 이 남양호가 화성시와 평택시가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화성시도 노력해야 되고 평택에도 평택도 같이 해야 노력해야 되는 되고 부분이군요. 농어촌 네. 공사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료로 사실 이 자료들은 그러면 이 화성시에서 이제 그 제출한 내용 중에 일부인가 보죠? 아니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용역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그 전에 수질 오염, 수질 개선을 위한 이제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 카피라이스 출처가 경기도로 나와 있고요. 한번 그래서 좀 물이 깨끗해지면 좋겠네요.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기사가 없어졌네요. 의정비 여기 관련한 있다. 의정비. 부분이죠. 네, 제가 이제 의정비 정도로 해서 지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의회의 의정 활동비를 네. 이제 기존에 11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50만 원으로 올리자라는 결정을 이제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저희가 기사로 한번 달았던 주민 공청회도 했었고요. 네네. 주민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 사실 뭐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으신데 의원들이 150만 원만 받느냐, 110만 원만 받느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정 수당이라고 해서 월급 그 정도 해당하는 그런 그런 의미의 월정 수당이 한 350, 300 얼마 정도가 있고요. 네. 313만 원. 네, 이게 월정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의정 활동비가 있어서 총 금액 460여만 원 정도가 있고요. 이거 외에 이제 의장님이라던가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님들 계시잖아요. 네네. 업무 추진비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또 따로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비에 110만 원은 뭐 20여 년 동안 동결됐다라고 하지만 이 월정 수당이라는 부분은 이제 사실은 계속 올라갔어요. 왔던 사안이죠. 인상이 됐던 예. 부분이라서 이제 뭐 사실상 뭐 주민 의견도 받고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뭐 나름 열심히 뭐 이것을 봤잖아요. 봐가지고 결국에는 올리긴 했지만
좀 불만이신 뭐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박혜명 씨라고 이제 두근두근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시고 제 5대 화성시 시의원을 하셨던 분이세요. 네. 이제 그분은 사실상 화성시에서 세입이 준다라고 해서 화성시 전체 2024년도 예산을 많이 이제 줄여온 상황인데 네네. 여기에서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는 부분이 110에서 150으로 한 번에 이게 어떤 네.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제한이 150만 원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올리는 게 맞냐 뭐 이런 좀 의견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은 의원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시민들이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다. 네네. 근데 사실 의원들의 뭐 이런 월급이나 이런 부분은 세금으로 진행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청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쓴 비용들을 아예 공개를 하게끔 일부 분들은 보완해서 한다면 뭐 쓴 만큼 오히려 더 쓰라고 해도 좋다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뭐 추후에 이제 다시 보완이 되겠죠. 될 수도 예. 있으니까요. 이제 몇 번째죠? 네 번째 기사. 네 번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 기사인데 고산 등반가라고 해서 PD님도 알피니스트, 알파인 등반이라는 걸 좀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도 이제 동탄에 되게 유명한 알피니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피니스트가 뭐죠? 보통 일반인들은 네. 그러니까 산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그런 잘 용어가 모르죠. 생소한데 예. 알피니스트라는 거는 보통 저희가 뭐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를 할 때 그 셰르파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도움 없이 본인이 본인 배낭 지고 본인 먹을거리 지고 이렇게 가서 물론 짐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안내자 없이 그 등반 원정대의 힘으로만 그리고 이렇게 자일 설치하는 것도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하지 않고 뭐 하는 순수 네네. 뭐 그런 거라고 하나 봐요. 되게 어렵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안치영 등반가를 만났는데 네네. 뭐 이분은 저 어마어마해요. 제가 봤는데 저희가 대체 왜? 저도 예를 들면- 궁금한 게 이 제목에서 보면서 깜짝 자전거를 메고 왜 가셨을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통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가는데 타고 가다가 어느 정도 등산에 올라갈 때는 이 자전거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 그걸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여서 대단하시다 이랬는데 제가 봤잖아요. 몸에 군살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산을 원체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네. 그래서 뭐 사진 좀 몇 개 주세요. 그랬더니 사진들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전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네팔로 등정을 가시고 이제 네, 화성에 네. 살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되게 그리고 그 재밌어요? 얘기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된 게 있다면서요? 그건 비밀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산을 좋아하니까 뭐 이것저것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 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것도 있는 그러지만 산에 이번에 네팔 가실 때 저희가 네네네. 연결해서 예, 맞습니다. 그 네팔 뭐라 현지 그러죠? 상황을 현지 상황을 그대로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리포터 상황들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예, 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네팔에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가는 사람도 6,000m가 넘거든요. 네네. 6,000m가 넘는데 그 산에서 6,811m, 6,859m인데 한 산은 두 개 산을 오르는데 한 산은 초등정이고 하나는 이제 신루트인 거예요. 예. 그 초등정이라는 거는 그 산의 정상까지 이 세계의 역사상 아무도 가지 않은 산인 거예요. 이걸 이제 내가 깃발을 꽂겠다 이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갔다 오셔야 될 텐데요. 그죠? 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현지 상황을 저희 이제 신문 유튜브 PD님이랑 연계를 해서 네. 이제 내용을 라이브로 전달을 저희가 해주시기로 했어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하네요. 네. 네팔 가보고 싶어요. 네. 한번 추진을 해보시죠. 네, 내년에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뉴스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 유튜브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거 사실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에요, 그죠? 저희는 그냥 하던 대로 뉴스를 그냥 전달했을 계속 하던 뿐이에요. 건데. 네네. 그 하던 대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뉴스 읽기를 했을 뿐인데, 네네. 다만 이제 그쪽 진영에서 저희 신문을 활용을 하신 거죠, 그냥. 그러신 활용하신 것 거지, 저희는 정확하게 이제 비당파의 노선을 지키고 있는 네네. 지역 언론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뉴스 읽기 시작한 지 지금 이번 게 69차인데 29년 1년 반 됐죠. 네. 처음인가요? 이렇게 전에 천회가 넘은 게. 김지표 국회의장님 때도 그때도 버프를 조금 입어서 있었군요. 그때도 네. 사실 좀 오르긴 네, 했었어요. 맞네요. 네. 그때도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지금 이준석 이제 당대표님 버프를 해가지고 네. 많은 관심 감사하고요. 네. 저희 사실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와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뉴스에서 보면 저희가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 원래 회의를 한번 담았었고요. 예, 1월 달에 했던 회의인데, 그동안 확인해야 될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나중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협의회 회장님이 혹시 바뀌셨나요? 네, 당연히 바뀌는데, 그 사안들도 나중에는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선출 아닌가요, 여기? 네, 맞습니다. 선거에서? 근데 네네. 그게 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나 보죠? 네, 그래서 제가 한참 통화하고 그랬던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만하라고 제발 네네. 끊어달라 아니면 나가서 네네. 아니 뭐 이건 상관이 없고 그거랑 하고 저희가 이제 개만나라고 해서 화성 양조장을 한번 가서 그렇죠. 대표님이랑 예. 인터뷰를 좀 했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이 너무 좋아하셨지요. 역대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네. 행복했던 시간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기억납니다.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막 강아지가 막 너무 반가워해주고 네, 걔가 그리고 문 열자마자 그 양조장이니까 술 냄새가 확 풍기네. 우와! 네, 그랬죠. 저도 한번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가장 얼굴이 피어있더라고요. 네, 그건 좋아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게 너무 있었죠. 티나게 좋아했던 네.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컬의 생산품을 활용해서 이렇게 네. 하는 저런 시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요. 응원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화성시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젊으신데 화성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이런 막걸리를 만든다는 게 화성시에 기존에 없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비싼 수양미와 네. 화성시 포도의 원액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처음 듣는 무슨 초록색 포도를 활용해서 또 막걸리도 만드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저렴한 막걸리에 길들여져 있어서 약간 좀 시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네, 네. 맛있죠? 네. 그래서 좀 뭐 이분의 그런 전통 화성시 지역 그 로컬 주가 네, 잘 지역 특산품이 이제 생겨난 예, 거죠. 지역 특산품이 잘 뭐 자리를 잡으면 화성시 송산포도 농가도 좋고 수양미도 뭐 여러모로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그날 지나가면서 예. 그 개 만나가면서 저희가 그 남양 쪽에서 그 막 연기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닥에서요? 예, 바닥이 막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요? 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막 주변에 막 지금 경찰 소방서하고 우와. 난리가 났었죠. 많이 오셨었는데 이거 보면서 좀 우려가 됐어요. 그 어떤 화학 물질 같은 걸 어떻게 바닥에 뿌린 건 아닐까, 뭐 이런 뿌려진 게 아닐까 차량들이 이동하다가. 아니면 뭐 수소 충전소에서 가스가 이렇게 하지 네네. 않았을까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시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그 열수송관의 수송관에서. 파손으로 인해서 이제 물이 올라온 거죠. 네. 예. 그 수증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공사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 유튜브도 여기서는 마무리됐고요. 예, 저희 그 현수막 뉴스로 넘어갈게요. 네. 네.
축협에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이제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근데 그거 조성 결사 반대를 하신다고. 네, 이정단 협의회 쪽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으셨네요. 예, 이런 현수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쌍정리에서 네. 돌 공장이 이제 들어서나 봐요. 거기에 대한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초기에는 플라스틱 창호라고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창호를 하는 그런 공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돌 공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분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취재를 네네. 좀 해보고 싶네요. 네네. 뒤쪽이 아마 그 돌들이 지금 쌓여 있는 곳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저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동탄 3동 주민자치회에서 네네. 부엌 쉐어링이라고 해서 아마도 공동 밥상 같은 뭐 거 그런 같은데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도 이거 관심을 좀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다. 지금 나래울 생각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배움동 5층에서 네. 해담은 요리교실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네. 이런 신청을 거는,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저희 현장 취재해서 뭐 그런 것도 봐도 좀 괜찮긴 네네. 해요. 그죠? 그 동탄 병점 일동에서 일정 그 1인 가구들 요리 교실을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대상은 동탄 3동 관내 청년 1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많은 신청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네. 이게 운영이 목요일 저녁에 하네요. 저녁 6시부터 해서 동탄 호수공원에서 이제 주차 관련 민원을 정명근 시장님이 좀 해결해 주셨나 봅니다. 네네. 네, 감사 현수막이 걸렸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동탄 11고등학교 신설에 관련해서 중투위가 통과가 된 것 같고요. 예, 그건 지난번에도 한번 현수막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아래쪽이 이제 화성시민은 국제공항을 원한다라는 이제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거에 한번 대해서는 앞으로 뭐 이 비대위 분들 한번 좀 만나뵈서 좀 취재를 좀 하고 싶네요. 네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봉담 와우 복합문화도서관이 지금 신축을 시작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공사 기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복합문화도서관이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건설에서는. 착공식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거 네. 저희 라이브로 지금 방송이 됐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총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렇죠. 이제 네. 한 달 좀 안 되게 남았는데 저희도 이제 시민들이 알아야 할 뉴스로 네. 후보들의 이제 면면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 보는 그런 이제 기사 컨텐츠와 유튜브를 이제 기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